43번째 주제, 나의 자존감 레벨로 들어가 볼게요. 이 주제는 어떻게 보면 주디가 정했잖아요. 맞아요. 지금 시기에는 딱 맞네요. 우리가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고 자존감 한번 돌아볼 시기잖아요. 연말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딱 정했거든요. 제가 어느 날은 참 자존감이 높다가도 또 확 낮아지는 순간도 오고 하면서 나는 과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 건가 거야? 낮은 건가? 네,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두 분에 대해서 얘기해 줄까요? 저랑 슌디요? 네. 네, 해주세요. 왜 문희갑은 그렇게 놀래요? 슌디랑 주디는 자존감이 어느 정도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래도 매주 만나서 대화를 네. 하잖아요. 대화에서 봤었을 때 어느 정도의 자기의 생각과 아니면 뭔가 가치에 존중해줘야 될 부분들을 판단하거나 정확하게 말을 해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매일 만나다 보면 또 다를 수가 있죠. 우리가 그쵸. 일주일에 한 번 만났었을 때 화요일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녹음하는 날만 기분 좋으면 맞아요. 그게 또 좋아 보이는 걸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특히 자기소개서 쓸 때 있잖아요. 아니면 뭐 내가 나를 표현해야 되는 순간. PR 해야 될 때. 맞아요. 그럴 때 나다운 게 뭘까? 이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네. 그때 한 번씩 해상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방송을 준비하기 전에 제가 링크를 보내드렸잖아요. 맞아요. 문희님이 이 테스트 네, 자존감 테스트를 보내줬는데 이걸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카카오톡에서 하는 서비스고요. 가치의 가치. 그래서 이 찾아 들어가시면 되는데 제가 링크를 그냥 걸어드릴 테니까 댓글로 바로 누르시면 안녕 지수랑 조금 밑에 내려보시면 나를 대하는 태도 요 두 개를 참여하시면 우리랑 점수도 공유할 수 있고 심심하면 친구들한테 공유해서 친구들은 어떨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럼 먼저 주디가 몇 점인지 안녕 지수부터. 우선 제 안녕 지수 저는 63점이 나왔어요. 문희님은요? 저는 69점이고요. 그리고 거기 밑에 설명이 좀 있잖아요. 우선 저는 안정적인 마음 날씨, 마음에 큰 짐이 없으시네요. 라고 첫 줄이 되어 있거든요. 일단 시작은 좋네요. 네, 이제 마음을 행복으로 가득 채울 시간입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 가장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장소를 떠올려 보세요. 지금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일을 실행한 후 그 행복을 마음속에 한가득 담아보세요. 하고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준비 단계인 것 같네요. 그런 행복으로 것 같아요. 가기 위한. 저는 그 단계를 넘어섰어요. 조금 점수가 높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요. 한번 읽어주세요. 행복한 싹이 돋아 났어요.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점수예요. 예쁜 행복 새싹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네요. 행복도 연습을 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행복해지는 비법은 쉬워요. 감사, 즐거움 같은 긍정적인 기분을 더 많이 느끼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뭐 뒤에도 비슷한 얘기인 거예요. 말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행복 새싹이 돋아났다. 네. 그리고 뭐 마지막에 보니까 저는 행복하고 좋은 사람이래요. 뭐 표현을 잘 해놨네요. 맞아요. 왜냐면 문희님이 평소에 방금 여기도 뭐 감사, 즐거움, 네, 뭐 즐거움이라고 써 있었잖아요. 제가 방송하면서라든지 아니면 뭐 사연을 얘기할 때 좀 표현을 할 때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나를 보는 태도 뭐 이런 걸 했었잖아요. 요거는 점수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행운의 점수 77점. 행운의 점수 맞네요. 그럼 네? 이것도 제가 조금 높긴 하네요. 더 높아요? 79점. 그러면 뭐 주디부터 읽어줘. 저는 여유만만 친절왕. 저랑 같네요, 이거. 그래요? 네. 점수 차이가 똑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요 안에 들어있을 것 같네요. 그럼 읽어줘.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글을 제가 문희를 넣어서 말해볼게요. 문희 정말 멋지다. 문희가 이거 하나는 최고인 것 같아. 늘 밝은 친절로 친구들의 기운을 북돋워주는 당신은 분위기 메이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같은 거니까 읽자면 이게 친절은 혼자만 안고 있어서는 진가를 발휘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팁을 또 남겨놨더라고요. 그래서 널리 퍼질수록 저희의 에너지를 사이방송에 사이방송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또 뭐 퍼뜨리고 있으니까요. 잘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 점수 보고 났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이 거요? 질문들이 10개인가 12개 정도 되잖아요. 맞아요. 12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진짜 저는 빠르게 체크를 했거든요. 고민을 안 하고. 저도요. 그래야 이게 점수가 정확하게 나올 것 맞아요. 같으니까. 근데 딱 점수를 보니까 만족스러웠어요, 오히려. 아. 왜냐면 제가 뭐 올해라든지 이렇게 또 연말이 되면서 힘든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자존감이 좀 낮아졌을 것 같거나 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높은 거야? 높은 거야? 아니 근데 행복하게. 또 조디의 네. 그 점수를 보고 나서 네. 더 기분이 좋은 거 있죠. 왜죠? 내가 주디보다 높아서? 아니 뭐 비교할 사람이었으니까 아니 뭐 청취자분들 또 올려주실 네. 거지만 일단 누군가랑 비교해야 되면 순지 아니면 주디인데 전지는 오늘 못 왔으니까 네. 슌디도 몇 점인지 궁금하네요. 뭐 다음 주까지 네. 오라고 할게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또 음. 자존감도 알아가고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조금 볼 수 있는 거니까 링크 들어가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또 질문 있으니까 질문 또 할까요?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으로 저는 문희는 문희를 사랑하나요? 저는 이 질문이 진짜 재밌었어요. 저는 저밖에 사랑할 수 없으니까 엄청 사랑하죠. 제가 뭐 그래서 100점 만점에 200점을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주디는 어떤 거? 그럼 우리가 기준을 100점으로 잡아주죠. 네, 100점으로 봤을 때 저는 제 자신에게 점수를 준다면 한 70점 정도. 왜 내려갔어요? 그럼 저는 엄청 올라갔잖아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 스스로가 자존감이 높다 낮다라고 평가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100점으로 가득 채우기에는 조금은 아닌 것 같아서 네. 살짝 낮춘 거네. 앞으로 이제 채워나갈 점수죠, 저는. 잘 채워나가면 또 뭐 저보다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근데 저는 못 따라올 것 같아요. 아마. 다음 질문 해줘요. 네, 그러면 혹시 그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특징이 있을까요? 낮은 사람은 일단 제가 경험했었을 때는 남들과 자주 비교를 해요. 나 자신이랑 다른 내가 사람이랑. 누구보다 못해. 아는 뭐 잘하는 사람한테 나는 쟤한테 졌어. 졌어. 뭐 아니면 외적인 것도 나는 뭐 저 친구보다 외적으로나 뭐 못생겼어라든지 이런 직설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공부를 못해. 아니면 뭐 이성이 적어. 아니면 말을 못해. 아니면 약간 다 부정적인 언어들이네요. 그런 단어들이 다른 사람이 들었었을 때도 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조금 비하하거나 아니면 낮춘다는 말로 느껴지는 단어. 그게 겸손이 아니라 네네. 그냥 진짜 자신이 스스로의 없는.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걸 낮추는 말로 들릴 때가 있잖아. 타인이 맞아요. 들었었을 때.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지만 삼자가 들었었을 때 그 말 자체는 언행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거면 저 사람이 자존감이 낮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어떤 게 또 있을까? 저도 경험을 빗대어 봤을 때는 저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참 다른 사람을 질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시기 질투. 그렇죠. 뭐 약간 이런 게 안 좋은 게 있으면 약간 틈만 보이면 맞아요. 그 사람을 자랑하고 높여주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이 깎아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싫다. 네. 저런 행동이나 말이나. 맞아요. 그게 결국은 다른 사람 뒷담을 한다거나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많이 깎아내릴수록 자기가 그걸로 또 얻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왜냐면 저는 뒷땅이나 이렇게 다른 사람 욕을 하는 거는 내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러워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해요.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높은 사람인 경우에는 반대로 저잖아요, 저. 그렇죠. 다른 사람 칭찬을 잘해주고 장난이 방금 되게 놀란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장난친 건데 저는 이렇게 높은 사람 보니까 자신의 PR을 잘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전에는 PR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는데 지금은 그 시대가 온 거예요. PR 시대죠. 유튜브도 하고 맞아요. 강연도 하고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알리려고 하는 것들. 그거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남들 앞에 서야 되거나 남들에게 조금 더 본보기가 되거나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PR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만나면 좋죠. 좋죠. 네. 그럼 제가 또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좋아요. 내가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한 경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낮다고 생각한 경험들도 있고. 주디는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누군가와 경쟁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진짜 축하해 줄 수 있을 때
그런 모습을 보면 나도 뭐 언젠간 될 거니까 그런 잘 모습 되어도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느끼니까. 뭐 나도 나의 때가 있는 거고 나는 그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들에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왜냐면은 그게 바로 오진 않거든요. 맞죠. 그게 또 결과적으로 음. 봤었을 때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과정을 거치고 나서 내 스스로 자아라든지 아니면 자아 실현이라든지 뭔가 맞아요. 성취가 생겼었을 때 음, 오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자존감을 느끼니까 나 스스로 자아 뭔가를 도취하는 거죠, 네, 거의. 그게 있어야죠. 네. 문희님은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많아요, 저는. 역시 행복의 새싹이 돋아나고 있는. 근데 이걸 네. 얘기하기 전에 제가 느끼는 거는 그거 같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음. 내가 생각하는 기준 안에서 그 사람들한테 계속 행동을 하기 때문에 뭔가 이 기준이라는 게 높고 낮으면 몰라요. 뭐 이게 허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기준 안에서 내가 어떤 장소에 어떤 누군가를 만나도 똑같이 행동한다면 봐주는 사람들은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나답게 그냥 행동하는 네네. 거. 그게 뭐 배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친절일 음.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원칙을 잘 지키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뭐가 그래서 됐던지. 네. 회사에서 가는 교육이라든지 다른 회사들끼리 모여서 하는 교육이라든지 모르는 사람들이 네네. 이렇게 오는 장소에 네. 네, 그리고 아니면 뭐 동호회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뭐 학원 같은 걸 다닌다면 그랬었을 때 거기서 제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거기 담당자들이나 강연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문의가 한번 해보면 어때요? 여기 팀장을. 왜냐면 조로 만들어줄 때가 있잖아요. 활동을 했었을 때 6명씩이라든지 7명씩 그쵸. 해줬었을 때 해주면 그 사람들을 제가 스스로 판단해서 이 교육을 잘 듣게 하거나 아니면 이 동호회에서 즐겁게 만들어주는 그거를 어느 정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많이 해봤기 때문에 가져진 거고 그쵸, 지금도 맞아요.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거를 균형을 잘 잡기 때문에 보이는 건데 그걸 성취를 느끼잖아요. 내가 있어서 뭐 우리 조가 아니면 나랑 같이 했던 사람들이 이 가정 안에서 무언가를 더 좋은 걸 느끼고 저한테 고맙습니다라든지 아니면 감사 표현을 하거나 했었을 때 나는 자존감이 되게 높아진 거죠. 그쵸. 내가 뭔가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느낌을 네, 받을 것 필요한 같아요. 존재인데 전혀 몰랐던 분들이기 때문에 나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잘할 수 그쵸. 있거든요. 아무나 시켜주지 않아요, 또. 그런 것도 있고. 그쵸. 믿음직해 네네. 보이고 잘해낼 것 같은 그런 믿음이 베이스에 네네. 있어야 되니까. 그게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분들도 많은 교육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무언가를 가르치거나 했었을 때 그런 눈들이 생기거든요. 그쵸. 맞아요. 그게 어느 정도 또 사람은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문희님한테도 그러한 일을 줬을 때 잘 해결을 네. 했을 때 그쵸. 그게 인정이라는 인정이니까. 거를 크게 느끼는 거죠. 다른 칭찬보다. 맞아요. 저는 뭐 1등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1등은 못해도 함께 가는 팀워크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함께. 그리고 낮은 경험들은 최근에는 많이 못 느꼈는데 그런 게 있어요. 뭐 좀 웃긴 얘기인데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았을 때 그냥 집에서나 그냥 우리가 쉬는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오늘 뭔가 일정이 없거나 그냥 쉬고 싶은 날인데 내가 뭔가를 해야 되나 마나 고민하다 보면 이게 자존감이 내려간 건지 아니면 내가 의욕이 사라진 건지 무기력해진 건지 모르겠지만 뭐 번아웃이라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게 나의 자존감의 기준 상태에서는 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희님 뭘 하고 뭐 인정받거나 내가 스스로 발전해야 네네. 그걸 그게 어느 좋아하는 정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안 들어갔을 때 이게 휴식일 수도 있지만 자존감은 기준에서 내려 있는 거고 그 외에는 뭐 근데 진짜 우리가 말한 것처럼 뭐 헤어지거나 아니면 뭐 친구랑 그쵸. 싸우거나 아니면 맞아요. 뭔가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겪었을 때 회사에서 갑자기 폭탄 같은 일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지 맞아. 이런 거지 않을까요? 혹시 뭐 주디는 자존감이 좀 낮아질 때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스스로 낮아지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인과 헤어졌을 때 그때가 그게 좀 20대가 가장 많이 느낄 것 같긴 해요. 제일 많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사랑하고 감정적인 부분들을 서로 주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쵸. 끝난 상태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다루잖아요. 이별 수업으로. 진하게 돌아오죠. 네. 짧게 예고를 음. 해드린 거고요. 또 궁금한 게요. 나
타인에게 자존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혹시 있을까요? 우리가 자존감, 뭐 자신감, 그쵸. 뭐 비교 배려, 참 뭐 많이 이런 하죠. 여러 가지 우리가 방송에서 또 얘기를 했었잖아요. 또 아니면 청취자분들도 알고 있는 게 많잖아요. 혹시 조디가 생각하는 건 있을까요? 저는 제가 경험주의자잖아요. 저는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험을 했을 때 내 자존감이 분명히 내려가는 것들도 분명히 생기기 생기거든요.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많이 할수록 그 자존감의 가치 척도도 한 번에 확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실패라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조디가 어느 정도 계속 경험이라는 거를 우선시하는 거고. 맞아요. 저는 그래서 많이 부딪혀봐야 그것도 내 자존감이 뭐 떨어지든 올라가든 일단은 많이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존감보다 중요한 거는 뭐죠? 너무 궁금해요. 배려예요, 배려. 배려. 근데 우리가 원래 음. 지난 방송 때 했었잖아. 당신의 배려를 보았습니다. 아, 예전에 한번 했었죠. 자꾸 언급해서 웃긴데 왜 그러냐면 이 배려가 제가 표현하는 정의는 이거예요. 상대를 대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 상대를 대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서 막 욱졸되는 사람도 다르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엄청 높은 사람들 중에는 자기보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 무시할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사회에서나 아니면 영화 드라마에서나 아니면 TV를 통해서 볼 때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상대를 대하는 마음들. 내가 자존감이 높다고 낮은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자존감이 낮다고 높은 사람을 막 시기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이 자존감보다 더 큰 곳에 있어야 우리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 또 저 사람은 참 좋은 자존감을 가졌으라고 표현을 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런 정의를 제가 잘하죠. 참 약간 잘하죠. 사이 사전을 계속 하나씩 맞아요. 사이사전. 등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조디가 준비한 질문 또 있잖아. 그러면 저희가 항상 뭐 자존감이 높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럼 내가 나의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하는 어떤 나만의 자존감 높이는 방법.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긴 하네요. 그쵸, 거의 해결 방안이죠. 모든 거는 다 우리가 이야기였는데 이걸 통해서 청취자분들이 받아들이고 행동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래도 열심히 또 준비를 해왔죠. 첫 번째는 매일 하루가 끝나갈 때 잘했던 것을 하나라도 찾아서 이야기를 하거나 뭐 적어놓거나. 근데 이거는 반복적이어야 돼요. 하루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내가 습관이 될 때까지 형성을 해줘야 내 자존감을 높일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꾸준히 네네. 쌓여야 된다는 말씀이신 왜냐하면 거죠? 하루 하고 말면 사라지는 건데 일주일을 하다가 그 다음 날을 했는데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험을 겪잖아요. 내가 적으면서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쌓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고. 문희님은 혹시 하고 계세요? 하고 있죠. 오. 이게 바로 문희님의 점수가 높게 나온 아니 근데 이유인 것 같아요. 저는 뭐 매일을 못해요. 예전에는 뭐 매일 할 때가 있었어요. 저도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찾아가기 위한 방법을 찾다가 근데 어느 정도 하고 나니까 진짜 떨어져도 돌아오고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존감이 계속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훅 떨어질 때도 있고 내가 진짜 아플 때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게 내가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또 한다. 요즘 제가 시작한 일이 있거든요. 어떤 거예요? 제가 요즘 바리스타. 커피 만드는 커피 거요? 제조를 배우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한 6, 7년 전에도 배워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시간이나 이렇게 그게 안 됐었는데 즐겁게 하는 일을 찾아서 하니까 좋더라고요. 되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네네. 것들을 말씀해 그리고 주시는 것 제가 같아요. 나중에 진짜 카페 할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지금 배워놔야겠다. 음, 그러니까 이거 뭐 자격증 따면 협회마다 다르지만 따놓으면 이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는데 자존감이 올라가요. 내가 모르는 걸 배우는 거. 저는 뭐 이렇게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커피 제조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올라갔어요. 그거 하고 나서. 근데 확실히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네네.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즐겁게. 그리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저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방법. 오, 꿀팁. 저만의 방법이에요. 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있으면 내가 아무 대가 없이 도와준다.
뭐 봉사 이런 거 하나요? 봉사라든지 기부, 후원. 기부. 가끔 이제 겨울이 오니까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어떤 분들이 그런 도와줄 수 있는 지원 단체에다가 물품을 낳고 익명으로 두고 가시는 분들, 아니면 매년 뭐 이렇게 얼마씩 보내주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사는 동네 뉴스 끝에는 그 후원하시는 분들 명단이 올라왔어요. 아, 성함이 이렇게 쭉 네네. 올라오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 방송에는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보면 어떤 분들이 후원해줬다 그러면서 한 30초 동안 내보냈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이런 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인지 모르지만 우리 동네에 사는 분들인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만 나오는 뉴스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번에 내년이면 제가 이제 30대 중반에 이제 끝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걸 해서 기부를 해야겠다. 근데 적은 금액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많이 하면 내 인생에 조금 더 기억이 남을 거 아니에요. 뭐 내년에 돈 많이 벌면 더 하는 거고 못 벌면 최근에 많이 했었으니까 안도를 하는 거죠. 나는 한 번이라도 크게 했어.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게 자존감이 높아지는 게 내가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건 대가가 없었을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이거 주고 오면 진짜 마음 편한 거거든요. 그쵸. 근데 내가 친구한테 밥 사주거나 뭐 다른 사람들한테도 베풀 수 있잖아요. 뭐 내가 쓸 수 있는 선물을 줄 수 있는데 그거는 나도 모르게끔 기대를 보상 하게 심리가 돼요. 생기게 되는 때가 내가 있죠. 선물을 주면 선물 받아야지 하는데 이거는 주고 오면 그분들이 잘 썼겠지라는 생각을 크게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세 개 다 괜찮은 거죠? 네. 그럼 뭐 이제 주디가 또 방법 알려주면 좋겠네. 저는 그냥 진짜 저만의 온전한 방법인데 저는 약간 제가 성취감을 느꼈을 때 좀 자존감이 올라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시험을 본 것도 그 약간 성취감이라는 거를 알아가는 과정이었겠네요. 네, 왜냐면 이제 어떤 불확실한 거에 도전을 하다 보면 사람이 좀 많이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더라고요. 알 수 없는 미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가 이때쯤 더 아래로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걸 조금 생각하다가 자격증을 따야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 삶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내가 합격이라는 걸 받으면 그만큼 성취감이라는 게 분명히 확실하게 생기잖아요.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이번이랑 비슷한 거네. 제가 지금 바리스타를 준비하는 그쵸, 과정과 비슷한 맞아요. 거죠. 뭐 결은 다를 수도 있지만. 네, 했었고 저한테는 굉장히 이게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전 제가 조금 이럴 때 내가 진짜 딸 수 있는 것들 뭐 배울 수 있는 거거나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을 하다 보면 더 알아가는 거고 맞아요. 우리가 거기서 느끼는 거는 성취감이 생각보다 커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더 나은 미래를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했으니까 나는 이것도 할 수 있어. 다른 것도 자신감도 할 수 생겨요. 있겠지. 네, 그 자신감을 주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뭐 방법 우리 둘이 얘기했었으니까 충분히 음. 얘기한 것 같고요. 다음으로요. 우리에게 자존감이란 뭘까요? 그럼 오늘 뭐 자존감이랑 얘기를 많이 했었으니까 저는 내가 진짜 힘들고 막 바닥을 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도 나만은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 그건 것 같아요. 그리고 자존감이 높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과 격차가 진짜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처음에는 미미해 보이는데 가면 갈수록 크고 맞아요. 그 사람의 삶과 아니면 그 사람의 시간 속에 음. 녹여 들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말한 뭐 말투 아니면 여러 가지 성격 맞아요. 이런 걸 형성하는데 분명히 미치는 거죠, 네, 영향이. 그 약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고 할까요? 그 시야도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웃기게 준비했어요. 자존감 열심히 얘기했잖아요. 네. 어떤 거죠? 문희에게 자존감이란? 있으면 좋은 거고 없으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보면 자존감이 있다 없다를 되게 말하지만 자존감이란 걸 크게 신경 쓰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저처럼 살아가지 않을까. 내가 높다는 평가를 받지 않아도 그냥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그쵸, 거야. 굴하지 않죠. 네. 그래서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게 표현하자면 제 이름을 넣자면 문희다움이에요. 그래서 나다움. 주디다움, 뭐 슌디다움 이 표현을 좋아하거든요. 이게 자존감이라는 우리가 기준과 척도가 있지만 그 안에 들지 않아도 자기 삶을 자기 삶대로 살아가는 거. 너무 반전이었나? 아니요? 네.
그럼 우리 네. 슌디가 좀 섭섭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 딱 한 가지만 하죠. 슌디도 원래 질문을 보내줬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어제는 못하는데 질문을 착실하게 보내주니까. 어떤 거 해볼까요? 친구의 애인이 자존감이 낮다. 그러니까 친구의 애인. 말했어. 이거, 네. 이거 방송 나올까요? 그럼? 제가 실수로 말했는데요. 친구 또는 애인이 자존감이 낮다.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네. 아까 첫 번째 질문 잘못된 겁니다. 친구 애인은 네. 도와줄 필요가 없죠.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가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방송처럼 큰일 납니다. 그럼 주디가 먼저 얘기해줘. 우선 저는 사실 현실적으로 아까 전에 문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냥 매일 조그만한 계획이 있잖아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계획. 그거를 조금 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요. 그래야 그게 또 자존감이 올라올 수 있고 네. 그 사람의 모습들을 다시 찾을 수 있으니까. 그쵸. 자기 모습을 잃어버린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존감이 없는 건.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사실 북돋아주기, 칭찬 많이 해주고 그리고 실제로 그걸 이뤄냈을 때 진짜 많이 축하해주고 그러한 감정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게 그 감정을 느껴야 알 수 있잖아요. 맞아요. 안 본인이 느껴보면 느껴봐야. 진짜 네. 세상을 살면서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저는 문희님은요? 이 관심 한 스푼을 줘야 돼요. 바리스타의 네. 왜냐면 살아보니까 이게 저도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 누군가의 관심 그 한마디라든지 맞아. 그 질문 하나가 나의 무언가를 바꿨거든요.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친구한테 혹시 무슨 일 있어? 아니면 너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안 하거나 그게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친구가 자존감이 낮아 보이거나 내가 만나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낮다면 이런 질문들을 편하게 해서 그 사람한테 대화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자존감이 낮았는데도 말을 안 하거나 티를 안 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관심을 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힘들 때는 다 진짜 어떠한 말이 안 들리다가도 어떤 한마디에 팍 꽂히는 네네. 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로 진짜 일어서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방송 보다 보니까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원래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성공하거나 잘 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 한마디로 인해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 맞아요. 맞아.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계기인데 그 한마디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힘내, 뭐 좋았어, 잘했어. 이런 기본적인 말들도 있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달라지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주변에 있는 나의 친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꼭 해야 된다. 친구의 애인한텐 말고요. 네.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럼 우리가 오늘 1시간 동안 또 얘기를 했잖아요. 네. 오늘 어땠어요? 오늘 저는 재밌었어요. 우선 네. 나를 알아보는 시간. 그리고 그 테스트 점수도 나왔으니까. 그렇죠. 이게 확실히 사람은 수치가 있어야 돼요. 수치가 있고 네.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카카오톡 서비스를 사용한 사람들의 평균보다 높다는 게 또 보이니까 또 기분이 좋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조지보다 높으니까 나도 모르게 좋아졌다. 그니까요.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또 준비하면서 저는 슌디 질문까지 원래 다 답변을 준비했었어요. 아쉽게도 슌디가 못 왔지만 우리가 좋은 대화를 나눴고 지금 연말이어서 이 자존감이 내려가신 분들 높이 올라가신 분들도 자기 일을 막 잘해갖고 계속 올해 초부터 11월까지 일이 잘 돼서 자존감이 높은 분들도 한번 자가 체크를 하고 내년을 또 준비해야죠. 우리가 맞아요. 뭐 매년 자존감이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통해서 체크 한번 하시고 내년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클로징 코너 준비한 질문이 있는데요. 내가 요즘 가장 신경 쓰는 일은? 저는 요즘 인생 계획. 계획을 좀 많이 하고 있나 본데요. 왜냐면 이제 30대를 맞이하는 순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나름 앞에 숫자가 바뀌는 그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지냈거든요. 그냥 뭐 오늘은 쉬고 싶으면 쉬고 자고 싶으면 자고 뭐 그랬는데 이제는 조금 현실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시기가 오고 그게 더 있어요. 보이는 거죠. 네. 제가 근데 살아왔잖아요, 먼저. 네. 제가 의미 먼저 없나요? 아니, 의미 없는 건 네.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지금 엄청난 큰 계획들을 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우리가 그렇잖아요.
19살에서 20살 넘어갈 때도 대학교 때 뭐 해야지 했는데 맞아요. 전화가 오면 못한 것들도 많고 이런 건 실패하는 것도 있는 건데 29살과 30살 때 그런 것 같아요. 넘어가는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걸 하고 싶고 인생이 달라질 거야. 아니면 내가 삶의 계획을 잘 다듬어 놓는다는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다가 다 담거나 넘치게 담거나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오히려 내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뭐 계획을 잘 세우고 계시니까 하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마음 아픈 것 같아요. 가장 신경 쓰이는 일이 내가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이 없었는지를 한번 돌아봤어. 원래 내가 누구 마음 아프게 했나? 혹시 주디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그래서 오늘 슌디가 안 왔나? 그런 생각이 이랬나? 네. 듣고 나서 오늘 집에 가서 생각해봐야겠네요. 슌디가 자꾸 빠지는 게 나 네. 때문인가?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네, 생각을 알죠. 안 하는데 네.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음. 만나고 원래도 내가 많은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내년에는 이제 마음이 안 아프게 해야겠고 나도 마음이 안 아팠으면 좋겠다. 이걸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는 사실 인간관계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와, 다음 주에는 슌디님이 오길 바라며. 주디가 진짜 네. 이렇게 준비한 질문처럼 슌디 때문에 그러니까 자 집에 가면서 울 수도 있어. 알겠어. 네. 그럼 우리 인스타 이메일 알려주세요. 사이사이Pod와 사이사이Pod@gmail.com으로 소통해요. 인스타에서도 DJ 일상을 소통하고 있으니 방문 부탁드릴게요. 오늘 에피소드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세요. 팟빵 어플로 DJ에게 힘이 되는 댓글과 오늘 에피소드 후기 많이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는 매일 기다릴게요. 다음 이야기는 44번째 이야기 이별수 사연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이 더 가까워져요. 안녕.